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복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로구 명풍 마드레빌 아파트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영상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중간중간 가격 같은 것들을 생략하면서 좀 최대한 10분 이내의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으니까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차 보시겠습니다. 위치부터요, 인근 단지 비교 분석까지 해서 9가지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구로구는 왼쪽으로는 이제 경기도 부천시와 인접해 있고요. 위쪽으로는 영등포구, 양천구와 인접해 있고, 오른쪽은 이제 관악구와 인접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금천구와 인접해 있고, 경기도 광명시와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구로구의 지명은 9명의 노인이 구잖아요. 9구 노인의 로. 그래서 9분의 노인이 살았다는 의미에서 유래했고요. 과거에 서울에서 공장이 가장 많고 산업단지가 모여있는 이제 구로공단이라고 하죠. 그런 구로공단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전국에서 진짜 다 올라왔죠.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모여들다 보니까 이제 저렴하게 머물 수 있는 쪽방촌도 많았고요. 노동자의 삶을 살아보겠다는 운동권의 대학생들도 많이 살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렇게나 많았던 공장들이 현재는 다 지식산업센터, 지산으로 변모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구로구는 이제 서울 업무지구 가운데 한 군데죠.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는 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디역에서 가디역까지는 이제 수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있고요. 구디역 같은 경우 이제 직장인이 많아가지고 상권이 발달된 곳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이제 구로동과 가리봉동이라고 있거든요. 그 가리봉동 일대가 이제 블록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류동입니다. 명풍 마드레빌 아파트가 있는 오류동은 왼쪽으로는 이제 온수동이 있고요. 온수동, 그리고 위쪽으로는 궁동, 오른쪽으로는 개봉동, 아래쪽으로는 천왕동과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구분 지을 때 이제 안양천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안양천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안양천 있죠? 안양천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이제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이제 신도림동, 구로동, 가리봉동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신도림동은 또 이제 1호선 이렇게 1호선 있죠? 1호선 라인을 또 경계로 해가지고 위쪽에 자리 잡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신도림동이 영등포구 아니었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로구를 한번 쭉 보시면 여기 1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구로구의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가운데를 지나가서 거의 뭐 절대적인 구로구의 교통의 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나머지 여기 7호선이라든지 2호선은 거의 외곽으로만 지나가요. 특히 2호선은 아예 외곽을 타고 가고 있죠. 외곽이 경계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 있고, 7호선은 이제 온수동, 오류동, 이렇게 천왕동 일대로 해서 빠져나가죠.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고, 또 아쉬운 게 하나 더 있어요. 이제, 그나마 이렇게 동서로는 연결이 돼 있죠. 동하고 서는 연결이 돼 있는데, 남북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남북의 교통망이 없어요. 남북 교통망이 없다는 것. 그런 게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3D지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명품 마드레빌 아파트고요. 위에는 이제 삼천리 아파트가 있고, 여기 서해안로 있죠? 여기 밑에 서해안로인데, 이 서해안로로 해서 여기 건너편 쪽에 이제 경남 아나스빌, 오르동 경남 아나스빌하고, 여기 오리프로드 아파트가 있고, 여기 왼쪽에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택배사라고 보면 돼요. 각종 택배사, 뭐 쿠팡, 물류 보관하는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왼쪽에 유명한 대지지분이 넓은 금강 수목원이 위치해 있고요. 여기 위로 또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그 건물이 있는데, 여기는 우신빌라라고 하고요. 우신빌라 옆쪽에 이제 건너편 쪽에 여기 이제 동양연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재건축 예정 단지거든요. 그래서 궁동 동양연립 재건축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 1호선 이제 오류동역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 내려오면은
이제 여기 7호선 천왕역이 있어요. 천왕역이 있고, 여기 천왕역 이펜하우스 1, 2단지, 1단지, 2단지가 있고, 오른쪽편에 천왕역 연주타운 이때까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천왕산, 계홍산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감싸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영풍 마드레빌 아파트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부분은 생략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7호선 위에 초역세권 아파트 있죠? 이따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길 할 텐데, 여기가 이제 트레비오 아파트인데 36평 분양가가 10억 9천이었어요. 10억 9천이어가지고 여기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확실히 비싸게 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이제 28평 같은 경우 8억 6천이었거든요. 28평이 이제 7.8대 1. 근데 이제 이 36평이 좀 비쌌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비싸다 보니까 0.92대 1까지 나온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단지 전경의 모습, 도색을 한 모습이죠. 아파트단지 도색을 해서 이렇게 빨간색의 모습, 정문 공동형 건물의 모습입니다. 네, 놀이터, 분리수거장. 분리수거장이 이렇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비가림막을 설치를 해놓은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하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네, 단지 주변 분위기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제 백일동 쪽 정문 위쪽 단지 위쪽에 이제 백일동 정문 앞 도로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아래쪽 단지 아래쪽 백오동의 정문 앞 도로상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은 오른쪽에 빌라 보이죠? 오른쪽 112동 옆 대로변의 모습. 네. 마지막 사진은 오른쪽 편 단지 오른쪽 편 112동의 위쪽 대로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일부 단지 내 상가의 모습이 있는 것이 보이고요. 네, 주변 상권 및 학원가입니다. 아쉽게 인근에 이제 밀집 학원가는 없어요. 있고 여기 이제 몇몇 학원은 오류남초 인근에 조금 있고, 그다음에 천왕역 인근에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항동 쪽에도 좀 학원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차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목동에서 이제 셔틀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동까지도 학원으로 보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밀집 상권가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류동 푸르지오의 그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은 이제 푸르지오 아래쪽 사진, 상가의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학원도 있긴 있어요, 일부. 있고,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오른편 쪽, 오류동 쪽에 오른편 쪽에도 이렇게 그 먹거리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편에 이런 상가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딜까입니다. 용품 마드레빌 1차 아파트는 1호선과 7호선에 어떻게 보면 딱 중간 지점에 있어요. 중간 지점에 있어서, 그리고 일단 7호선이 더 선호하는 노선이긴 하죠. 그래서 아랫동 쪽이 또 여기 오르남초가 아랫동 쪽에 있다 보니까 아랫동 쪽이 선호하는 동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25평과 34평 보실게요. 25평은 이제 2베이 구조, 그리고 34평은 3베이 구조죠. 그리고 둘 다 이제 방 3개, 화장실 2개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이쪽이 더 잘 빠지긴 했어요. 확실히 34평이 잘 빠진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평 실내 사진, 네, 거실, 주방, 안방, 그리고 화장실의 모습, 몰딩 색깔이 굉장히 진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본 정보입니다. 기본 정보는 쭉 한번 보실게요. 한번 보시고, 네, 이렇게 보시고 평지, 주차 대수가 1.05대라는 점, 그리고 지하 주차장과 세대가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점, 그리고 용적률이 조금 높아 보이죠? 그리고 연식이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구축 아파트다.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근 초중고도 보시면 오래된, 다 보시면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이제 C등급이에요. 가장 좋지 않은 등급이거든요. 가장 좋지 않은 등급들의 학교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초등학교 가깝고 지하철 가깝고 7호선 청안역이 가까워요. 가깝고 밀집 학원가는 없다 보시면 되고, 공원이 있고요. 단점은 여기 보시면 학군 질이 좀 떨어지죠, 확실히. 그리고 학원가가 멀어서 불편하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로구의 특징도 한번 쭉 살펴보시죠.
쭉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1호선, 2호선, 7호선 병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입시 겸용 모습도 이렇게 있고요. 특성은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죠. 그래서 상업 지역보다 주거 지역과 공업 지역이 이제 혼재돼 있어요. 혼재돼 있는 지역이고 동별로 편차가 심하다. 그렇죠? 뭐 잘 사는 동네는 잘 살고 못 사는 동네는 가장 못 사는. 특히 신도림동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사는 동이죠. 가격대도 상당히 구로동임에도 불구하고 구로구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지수 보시면 공급 적정 수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서울의 모든 아파트가 다 똑같아요. 2022년도에 완전히 거래량이 그냥 최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고 매매 매물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뭐 변동이 없고요. 전월세 매물은 1년 전보다 좀 줄어드는 모습이죠. 줄어드는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 오류동의 특징을 보면 오류 고도지구에 도피 제한이 있었어요. 도피 제한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53년 만에 폐지돼가지고 도피 제한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로 구축 단지들로 이루어져 있죠. 구축 단지들로 이루어지고 언덕이 많고 그래서 선호 요소가 적다 그런 특성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천왕역 모아이가 트레뷰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440세대 해림건설. 예, 여기 건설사가 조금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설사에 대한 좀 문제가 약간 이슈가 있는 걸로 지금 좀 확인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6층까지 용적률이 상당히 높죠. 442%라는 거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36평이 10억 9천이라고 했죠. 그래서 확실히 비싸게 분양된 곳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격 분석. 가격 분석도 그냥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34평형 8억 5천, 6억까지 올라갔고요. 대부분이 이제 34평형의 세대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거래량도 보시면은 확실히 2024년도에 거래량이 없었죠? 6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너무 없었어요. 거래량이 없었고, 지금 전세도 비슷비슷했고요. 34평 보시면 6월, 8월, 6월 한 건, 8월 두 건 있었고요. 지금 뭐 거의 변동은 없고요. 지금 가격을 보면 23년도 여기 8월 있죠? 8월에 이제 6억 2천을 찍었죠? 네, 여기 6월이죠? 6월에 6억 2천 찍고 바로 이제 두 달 만에 이제 6억 9천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7천 정도가 올랐고 그 이후에는 사실 뭐 거래가 막 오르막 내리막 하다가 거의 없었어요. 거래 자체도 거의 없고 오르막 내리막 하다가 이제 6억 7천, 7억 1천 이렇게 거래된 모습이죠. 그래서 거의 한 1년 한 5, 6개월 사이에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한 7, 8천 정도? 7, 8천 정도 그래도 올랐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34평 호가 KBC대 보시면 일단은 최고가는 정고점을 넘었죠. 넘어선 걸 볼 수 있고 매물은 16개 그래서 493세대 중에 매물 16개다. 매물이 그냥 보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업무지구까지 걸리는 시간 이것도 빠르게 살펴볼게요. 강남권까지 좀 걸리죠, 시간이? 51분, 50분, 42분, 34분 걸리고 네, 그리고 구디역 가디역은 당연히 가깝죠. 근처이기 때문에 28분, 16분, 26분, 10분 가까운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의도도 괜찮습니다. 33분, 21분. 마곡도 괜찮고요. 46분, 23분. 강남하고 시청은 좀 먼데 나머지 지역은 일단 그리고요. DMC 50분, 29분. DMC가 괜찮죠? 그 자차 이동은 괜찮은데 이 환승을 좀 여러 번 해야 되죠. 한 번 하고 두 번이나 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고요. 그래도 지하철로 이동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판교 같은 경우 1시간 11분, 44분 소요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판교도 이렇게 지하철로 갈 수가 있어요. 물론 두 번 완성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업무지구까지는 괜찮은 모습이죠. 이동이. 그리고 영등포 가까워서 이제 24분, 23분 소요된다. 여기도 지하철로 갈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는 점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광역버스. 그리고 인근 단지 비교 분석 보시면 전체적으로 놓고 평당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바로 평당가로 놓고 보시면
여기 이제 용적률이 가장 낮고 대지 지분이 넓은 금강수목원. 금강수목원 보시면 평당가가 가장 높습니다. 여기가 가장 높고, 그리고 이제 천왕역 2펜하우스 2단지, 천왕역 2펜하우스 2단지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 차이는 안 나긴 하죠. 그리고 이제 그 푸르지오. 아무래도 이게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로 인해서 여기가 좀 가격대가 평당가가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경남 아너스빌, 영풍, 뭐 삼천리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됐고요.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보시면은 많지 않아요. 다 이제 10월, 뭐 9월 이후에 거래량이 없죠. 여기 이펜하우스 한 건 빼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파트에 투자하기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사항 말씀드렸죠. 현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서 투자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500세대 이상 서울 아파트 564개소 평균 점수 83점이 도출됐었거든요. 과연 영풍 마드레빌 아파트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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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63점을 취득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영풍 마드레빌 있는 구로구는 서울에서도 좀 하급지에 속합니다. 하급지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구축 아파트거든요. 구축 아파트라는 점, 그리고 주차 대수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어서 불편하거든요. 그런 단점들이 좀 있음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좀 감점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10월에 이제 서울역 용산역 지상철로 구간 68km의 지하 계획이 발표가 됐었어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제 오류동도 그때 포함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아주 먼 옛날에 아주 먼 미래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물론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향후에 이제 지하철이 이제 지하화 된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북쪽과 남쪽이 좀 단절된 느낌이 있거든요. 지하철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서로 뚫리겠죠. 뚫리면서 이제 그쪽에 분명히 이제 그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동력,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충분히 얻게 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풍 마드레빌 아파트 분석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